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도 다 똑같아요. 결론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연말이라서 새해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2년에 왔으니까 거의 11년 이렇게 됐죠. 물론 정말 여기 오래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만 아직도 연말이 되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새해에는 내가 뭘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많이 되새기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삶을 완전히 여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만큼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끔 나는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2012년 9월에 베를린에 왔는데 그때 제가 공항에서 겪은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살 때도 언젠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고 막 그런 복잡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막 성적이 좋고 그런 사람은 물론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여기 이제 외국에서 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막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군대 갔다가 한 3개월 뒤에 바로 왔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막 베를린 공항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을 상상하고 계속 계획을 한 거예요. 나는 독일에서의 삶에 최대한 스무스하게 녹아들겠어.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내에서도 먼저 내리면 공항 저기로 가서 저 버스를 타고 숙소에 가야지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되새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검색대도 잘 통과하고 공항을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문랑은 찾고 제 몸만 나온 거 있죠. 그때는 그 유학 가면 그 큰 이민 가방이라고 있어요. 이민 가방에 막 그 이불도 넣고 냄비도 넣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큰 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안 찾고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나와놓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뭔가 허전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얼굴에 열이 차는데 들어가서 막 패닉 상태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유리문 너머로 제 이민 가방만 덩그러니 이제 혼자 몇 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를린은 공항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이라고 그거 하나만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테겔이라고 조금 북쪽에 작은 공항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공항이 작다 보니까 안에 짐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끄러미 보면서 아니 내 계획은 정말 완벽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스스로에 대한 원망의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진짜 그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뭐 처음에 와서 좀 한국인한테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집에 전기가 끊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내 계획은 완벽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일을 처음 겪을 때는 정말 너무 큰일 같았는데 몇 번 겪고 나니까 또 견딜만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 마음이 안 다치려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조금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가 사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살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내성적인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는 외향, 내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즘에 막 MBTI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야 돼요. 진짜 그것만 하면 여기 생활은 절반은 끝난 거. 서구 사회 자체가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싫든 좋든 옳든 잘못되었든 뭐 일단 표현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인사이더 경향의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의 주관이 뚜렷하고 뭐 남 앞에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힘듦이 된다. 그거는 정말 안 맞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하고 여기서 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도 체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이 아니지 매일이었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수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한 수십 명이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는데 손도 우리처럼 막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던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는 거야. 이렇게 하든지 어떤 애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막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것도 정형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50명 중이라고 치면은 한 3분의 2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여기도 자기 주장이 그리고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인간관계를 좀 잘 해보자고 공손함과 이제 배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남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 드는 생각이 아니 왜 다들 지들 원하는 것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딱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걸 딱 겪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억울함이 갑자기 몰아쳤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서서 요구하고 표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독일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친절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인 기준으로 따지면 너무 직설적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번엔 내가 너무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존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을 말해줘서 고맙고 오히려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생활을 하고 뭐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모습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조용하다 아니면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할 때는 말하고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또 한 수 물려야 될 때는 당연히 물르는 게 맞고 그런데 그런 거는 뭐 한국 사람들 잘 하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만 똑바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기 서구 사회 자체를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식 개인주의는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평등하고 내가 싫으면 개인인 타인도 그걸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 타인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 이런 건데 타인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타인도 맞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예요. 물론 그 개인이, 그러니까 나를 상대하는 타인이 생각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럴 때는 하하 네 말이 맞네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소위 말해서 젊은 꼰대들이 너무 많은 곳이 독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건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공감을 원하는데 평가로 돌아오더라도 그거는 여기 문화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먼저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수업도 같이 듣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막 녹두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조별 수업에서 그 조원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 자기랑 맞지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이제 좀 맞장구도 쳐주면서 뭐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친구들 사이끼리 막 서로 욕해주고 막 그런 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주 후에 스몰톡 형식으로 제가 이번 주 수업은 어땠어? 뭐 그 친구들이랑 잘 지냈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물어봐 주는 건 고마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진짜 딱 자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처음 겪은 거라서 되게 상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몇 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절대 오지랖이 넓거나 타인이 하는 행동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차가운 직설적인 반응을 듣더라도 그거는 이제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반대가 되는 상황도 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공감을 바라면서 막 제 이야기를 늘어놓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기 사람들은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반응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네 말은 A가 B 했는데 C가 된 상황이라는 말이지? 이런 식의 반응이 오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래서 힘들겠다 그런 공감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거는 원래 여기가 이런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이런 주제로 좀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두서없이 이렇게 주절주절 말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외국이든 한국이든 살다 보면요, 여기도 다 똑같아요. 결론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제가 여기서 살다가 좀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 사람도 좋아하고, 근데 좋아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싫어하는 거는 그냥 싫어해서 욕먹으면, 저도 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도 싫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정말 2024년이 다 다가왔는데 남은 기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그렇게 항상 기원합니다. 오늘도 장황한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